아, 이건 제가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에요. 네, 신랑 신부님들께서 뭔가 인터넷에서 다 호구된다 그러고 이거 아무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본식날에 이제 이 예도분들이 대부분 신랑님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절대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봐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막 엄청 긴장하시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헷갈리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예도분들이 다시 신랑님께 여쭤봐요. 어머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어도 될까요? 하면 이제 신랑님께서 무조건 안 한다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하시면 이제 예식이 시작이 되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속상할 정도로 실수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저랑 하면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꼭 일찍 가가지고 전예식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봐요. 바로 잡아야 되는 웨딩 정보. 오늘은 화촉점화 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 말이 많아요. 되게 민감한 주제이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화촉점화 예도라고 검색하시면 대부분 하지 말라 그래요. 화촉점화 예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자극적이에요. 비용 아껴라. 그리고 호구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신랑 신부님도 화촉점화 순서를 얘기 드리면 근데 그 예도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걸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화촉점화 예도라는 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쩌면 정말 필요 없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촉점화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을 붙이고 앞으로 나와서 서로 맞절하고 그 다음에 하객분들께 인사 딱 이렇게잖아요. 일찍 가가지고 전예식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봐요. 어머님들께서 막 이 화촉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촛대가 이렇게 막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촛대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밝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 딱 봤을 때 막 초가 엄청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가짜 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셔가지고 거기가 막 플라스틱이 그을리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는 예도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리. 화촉점화 예도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럼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 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처음 하신다. 어머님께서 긴장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신랑 신부님께서 화촉점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모습이 예뻐 보인다. 하면 예도가 있는 게 좋아요. 화촉점화 예도가.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사람. 그냥 이거랑 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많이 해보셨다. 혹은 1년 전에 해보셨다. 이러면 기억이 나시겠죠? 혹은 올해, 올해, 올해 오빠 결혼식, 혹은 뭐 동생 결혼식에서 화촉점화를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께서 무대 체질이시다. 무대 체질이시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생각하실 때 화촉점화가 좀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어머님들이 웃으시면서 어머머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좀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괜찮다 하시면 예도가 없어도 됩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이 화촉점화 예도가 있다면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화촉점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비용을 이게 아낄 수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머님께서 숙지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 번만 보셨을 때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이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예식이 진행되면 무조건 긴장되고 떨리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화촉점화를 미리 숙지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촉점화가 필요한 사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1-1로 할까요? 1-2 필요한 사람 1-1 1-2는 뭐냐면 여러분 리마인드 입장이에요. 리마인드 입장.
양가 부모님이 리마인드 입장을 진행하시는데 이때도 예도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예도가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께서 그냥 인사만 하시고 점화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제자리에 서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신랑님 부모님이 먼저 입장하셔서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 부모님께서 입장하셔서 이렇게 서 주시면 이게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는 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하객분들이 보실 때는 대부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때는 사진 영상이 전부 다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리마인드 입장할 때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할게요. 조금 안 예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신랑이 부모님이 입장하셔서 이제 이렇게 서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 부모님도 이렇게 서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죠? 이렇게 인사하신 다음에 하객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가 아버님, 여기가 어머님이실 때 어머님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네 분이 이렇게 나란히 서시게 되고 이 네 분이 하객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들은 착석, 어머님들은 올라오셔서 화촉점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사회자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하객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신부님 어머님께서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헷갈리시고 또 아버님들은 아 이쪽으로 와 이쪽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어수선하고 하다면은 우리가 리마인드 입장을 되게 약간 경건한 느낌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래전에 걸으셨던 이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예쁜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헷갈리시면 그 입장 자체가 조금 안 예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입장을 할 때에는 꼭 예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풍선과 타이밍과 역할을 확실히 안내하기 위해서 리마인드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예도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